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KCBS 초대석 허덕원 목사입니다. 오늘 이 방송에 나와주신 최경환 박사님, 곽병원 목사님 감사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계속 말씀 나누시게 되는데 우리 청취자들에게 인사 두 분 나눠주시죠. 네, 반갑습니다. 시카고 기독교 방송국 애청자 여러분 다시 만나뵙게 돼서 감사합니다. 네, 여러분 오랜만에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니까 마치 고향에 온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아주 지금도 편안하게 여러분을 대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, 박사님.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특강의 주제가 코로나로 거듭나기인데요. 지난 시간에 이제 아주 자세하게 유익이 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 시간을 잠깐 요약해 주시고 또 오늘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소개해 주시죠. 네, 지금 이번에 이렇게 주제가 이제 코로나로 거듭나기 약간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그 팬데믹이 우리에게 그 쓰나미처럼 이렇게 몰려왔지만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성장하고 거듭나면서 더 발전할 수 있다. 이제 이게 저희들 이제 방송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. 이제 이거를 성경하고 연결해 보면은 우리가 이게 정말 그 반석 위에 서 있는지 모래 위에 서 있는지는 홍수가 나봐야 된다. 이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이 나와 봐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반석 위에 서서 이걸 극복할 수 있는지 이제 그거를 이렇게 알아보는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지난 방송을 이제 요약해 주셔서 우리 청취자들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그럼 오늘은 어떤 주제를 다루시게 되나요?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집에서 이제 같이 보내는 시간이 이렇게 많거든요. 네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은 뭐 이제 그동안 가족들끼리 이렇게 소원했던 거를 좀 시간이 많이 보낸다. 이럴 수도 있지만 또 부작용은 얘기하다 보면은 많이 싸우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가정 폭력이 일어나고 또 술도 마시는 뭐 이런 건수가 늘어나고 이제 그런 현상이 있어서 이번에는 이제 그러면은 이제 가족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대화법에서 좀 거듭나 가지고 좋은 인간관계를 이렇게 맺고 또 이제 두 분 사이에 이제 가족들 간의 친밀감을 향상할 수 있을까 이런 비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우리 곽 목사님 인간관계 기법이 인간관계 대화의 기법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목회 현장에서 경험하신 대화의 기법 또 문제점 우리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걸 경험을 갖고 계신지 좀 소개해 주시죠. 네. 사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참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짧은 시간 안에 예배도 드려야 되고 친교도 나눠야 되고 사역도 해야 되고 참 바빠요. 그래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화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.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대화가 없으면은 여러 가지 사역도 할 수 없고 인간관계에 서로 간의 아름다운 교제도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그게 꼭 필요하죠.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은 교인들이 대화의 어떤 그 방법이라 그럴까? 그게 좀 많이 미숙한 것도 사실입니다. 너무 자기 주장에 앞서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게 익숙하지가 않고요. 또 마음이 급하다 보면은 급해요. 그래서 빨리 결론을 듣고 싶어 하다 보니까 공감력이 또 많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 끝나고 나서 일할 시간이 너무 없어요. 그래서 그냥 주일날 뭐 미팅도 해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역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관계를 우리가 많이 소홀하게 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 또 우리 교회의 사실 실정입니다. 예. 그래요, 목사님. 이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교인들에게서 사랑을 강조하지만
그러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대화의 기법에 대해서는 많이 취약하다고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? 그 원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. 또 이제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 담임 목회를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할 수밖에 없죠.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그 대인 관계에서 또 미숙할 수밖에 없고, 그러는데, 아무래도 이제 그 일 중심으로 나가게 되고, 또 목사님이 또 성경이 또 미약하면은, 그것도 또 목사로서는, 관가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. 예. 그러다 보니까, 관계에 대해서 마음은 있어도 실질적으로 하기는 좀 힘든 것이 우리 교회 실정입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교인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좀 에너지가 더 필요하고 또 사랑을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지는 방법론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면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예. 예. 예, 공부하지 않고는 되지 않거든요. 제가 하는 말이 그런 얘기를 잘해요. 우리 아이들한테라든지 젊은 그 엄마들한테 밥을 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면은 요리 공부는 하는데 요리책도 보고 근데 아이들 키우는 방법은 연구를 안 하더라.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. 예. 그럼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교인들 사랑할 수 있는 방법, 관계의 방법에 대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공부를 해야지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그게 흘러나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. 사랑은 어렵습니다. 예. 예, 많이 어려워요. 사랑은 어렵습니다. 예. 네. 말씀 이 자리는 그 부부 대화와 그 갈등 해결 분야에 대해서 또 교육도 하시고 강의도 하시는 우리 전문가이신 우리 최기만 박사님이 나와 계시는데요. 오늘 많은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. 네. 예, 박사님 그 우리 인간관계에서 대화의 기법 그 왜 필요합니까? 네, 아주 그 기본적인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인간관계라는 거가 이렇게 말하기하고 듣기거든요. 그러니까 내의 이제 의사를 갖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이게 상대방이 말하는 걸 또 내가 이렇게 듣고 이렇게 상호 작용해주는 이 말하기와 이렇게 듣기인데 우리가 그 대화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면은 이제 비언어적인 것도 이렇게 대화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예. 얼굴 표정, 그분의 자세, 억양, 뭐 이제 이런 건데 그런 거가 이렇게 그 대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70% 정도 된다고 그래요. 그래요. 그리고 실제로 언어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이제 20% 정도고 그 상황의 영향이 한 10% 정도인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 비언어적인 이런 점은 이렇게 간과하고 그냥 신경을 안 쓰는 수가 있고 그래요.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갖다 하더라도 여보 이리 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고 여보 이리 와 또 여보 이리 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확 의미가 달라지고 그렇잖아요. 그래서 이제 우선은 그 상대방의 얼굴 표정 뭐 이런 것도 이제 알아차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또 실제로 표현하다 보면은 대화 기법, 말하기와 듣기 기법, 경청하기 기법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. 이제 그 비언어적인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. 그러면 이제 언어적인 대화로 우리가 옮겨가서 하면 할수록 좋은 말이 있고 네. 또 해서는 절대 안 되는 말들이 있는 것 같은데 박사님은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? 네, 아주 참 너무 이렇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그 대화의 그 목적은 상대방과 나와 이제 관계를 유지하고 특히 그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싶은 거가 대화 목적이거든요. 예.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기본되는 거가 내가 그 상대방에 대해서 관계 회로가 열렸는가. 요즘에 이제 그런 말을 씁니다. 그러니까 내 마음이 특히 이제 내 마음뿐만 아니라 이게 두뇌에서 그 상대방을 이렇게 알아차리고 받아들일 이런 준비 상태를 관계 회로란 말을 쓰거든요. 예. 그래서 이 관계 회로가 열려야 내가 이 상대방과 이렇게 관여하고 또 상대방을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 쉽게 얘기하면은 관계 회로를 열기 위한 그 긍정적인 말이 뭐냐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는데
우리가 여러 가지 연구 이렇게 보면은 그 상대방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하기. 그러니까 뭐 오늘 뭐 이 자리에도 이렇게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또 이런 얘기. 또 아까 곽 목사님께서 또 이 교회 멘트나 이제 교회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잘 얘기해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뭐 이제 이런 이 서로 우리의 그 감사함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. 이제 집안에서는 당신이 오늘 이렇게 요리해줘서 고마워. 뭔가 이렇게 감사함을 표현할 때 그 사람을 더 우리가 이렇게 듣고 싶고 이 편안한 이런 걸 일으킨다는 거죠. 예.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보면은 또 상대방도 이렇게 칭찬도 하고 그 해주는 이제 이런 기법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필요합니다. 그러시군요. 그러니까 그 관계 회로를 오픈하기 위해서는 이제 감사를 네네.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감사를 표현하는 기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? 네, 이 감사하는 표현을 표현하는 기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이런 표를 가지고 왔습니다. 예. 이게 제가 이제 그 관계 이제 그 대화 기술 할 때 이렇게 시켜주는 건데 그 우리 인간은 이렇게 뭘 보고 듣는 오에서 보고 듣는 이 감각 정보가 있고 예. 그다음에 이 정보를 들으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그걸 의미를 부여하는 거를 이 사고라고 그래요.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감정을 느끼고 우리가 바라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이게 우리 인간의 이제 기본적인 이 대화 구조거든요. 예. 근데 이 감사하다는 이 감정은 이 세 가지 영역을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아주 멋있는 이런 이 표현이 되집니다. 그러니까 내가 뭘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마워요. 만일에 이제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어떤 그 고맙다 이렇게 칭찬을 갖다 하려면은 네가 이렇게 학교 갔다 와서 이렇게 숙제를 하고 노는 걸 보니까 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눈을 보는 거죠. 예. 그래서 너 착해. 뭐 이런 말도 하지만 거기다 생각을 하나 더 첨가하면은 더 멋있는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. 네가 학교 갔다 와서 네 숙제를 끝내고 나서 노는 걸 보니까 네 일에 책임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 마음이 기뻐. 이렇게 표현하면 아주 네. 멋있는 칭찬이 되는 거죠. 네. 뭐 아내도 이렇게 남편에게 당신이 일찍 들어와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놀아주니까 아이들한테 관심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고마워요. 뭐 이렇게 표현하면은 네. 아주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멋있는 이 칭찬이 되진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게 처음이라서 이런 거 그렇게 생소하다고 그러면은 그냥 적어도 이게 식사한 후에 고마워. 그냥 이게 한마디 해도 좋고 조금 더 자세히 한다면 오늘 밥 맛있게 해줘서 고마워. 오늘 밥 이렇게 맛있게 해주는 거 보니까 당신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서 고마워. 예. 뭐 이렇게 그 표현하면은 그 상대방과 나와 이 관계를 여는 이런 그 핵심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경우에서도 우리가 좀 잘 못하는 네. 특히 이제 우리 동양인의 우리 한국인의 그 남자들의 정서상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네. 근데 이게 처음에 이 하기가 이렇게 좀 어색하지 한번 이게 성경에도 방언 터지면은 막 방언하잖아요. 예. 그러듯이 이게 방언이다 생각하고 하시면 잘 되집니다. 예. 제가 이제 그 미국 교회 경험을 조금 가지고 있는데 네. 이분들은 아주 이게 달려 있어요. 이게. 달려있죠. 그냥 조금만 움직이면 그냥 감사하고 그러니까 Thank you. 다시 또 받아서 감사해주고 그래서 대화가 좀 쉽게 되고 편한데 우리에게도 이런 그 훈련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박사님 그러면 이번에는 그 해서는 안 되는 말은 네. 어떤 게 있을까요?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요. 그 거트만 박사라고 그분이 이제 그 부부들의 그 치료와 연구에 전 세계적으로 대가십니다. 예. 근데 그분이 이혼한 부부들의 그 대화 스타일을 한 3,000쌍을 이렇게 놓고 연구를 해보니까 예. 이혼하는 이 부부들은 이 네 마디 말을 하더라. 첫 번째 이제 비난하는 얘기, 그것뿐이 안 돼. 뭐 이제 이러면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얘기. 두 번째는 이렇게 멸시하는 얘기. 예. 뭐 특히 남자들이 여자들 이렇게 아내들 이렇게 한참 화나면은 너네 집에서 어떻게 배웠어? 네, 뭐 이러면서 굉장히 가문까지 싸잡아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얘기 있잖아요.
뭐 그거밖에 안 돼. 여성들은 뭐 이제 남자들한테 이제 화나면은 뭐 돈이나 아니나 축구리 이렇게 벌어오면서 뭘 잘났다고 나한테 큰 소리 쳐. 막 이러면서 그 상대방을 이렇게 멸시하는 얘기들. 예. 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얘기하다가 책임 전가하는 거. 예. 그냥 말끝마다 너 때문이야. 뭐 내가 이렇게 이렇게 불행한 것은 뭐 이렇게 당신 만나서 결혼한 거가 이렇게 불행해. 또 이렇게 얘기하거나 항상 그 자기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남에게 이렇게 전가하거나 또 얘기하다 보면은 입 딱 닫고 벽 삭는 사람이 있습니다. 예. 말하려면 해 하고서는 그냥 딴 데 이렇게 쳐다보고 이 네 가지 말을 하는 사람들은 90% 이혼으로 끝나더라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비난, 멸시 뭐 이런 거 하는 대신에 이제 그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으면서 자기를 표현해주는 이런 대화 훈련이 필요하다. 이제 한 말씀 드리고 예.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냥 우리 평상시에서 하는 말 중에 보면은 그 말끝마다 항상 절대로 한 번도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이렇게 부부 상담하다 보면은 당신 언제 한 번 다 이렇게 제대로 생각해줬어? 당신 언제 한 번 일찍 들어와줬어? 예. 언제 당신 한 번 뭐 집에서 뭐 설거지 했어? 막 이렇게 얘기하게 되주면은 내가 며칠 날 이렇게 설거지 한 번 했잖아. 그러면은 이제 또 여성들은 거기다 반박하죠. 그거 어쩌다가 설거지 한번 해놓고 그거 한번 했다고 그래? 예. 막 그러면은 너 말 다 했냐? 다 했다. 예. 너 맞을래? 그래 때려 막 이러면서 이게 부부싸움으로 이렇게 발전돼 버려요. 예. 네, 그러지 말고 이렇게 그 항상이나 이런 대신에 이게 자주 내가 이렇게 당신이 요즘 자주 나한테 이렇게 설거지를 안 해주는 것 같아. 당신이 요즘 자주 이렇게 방 청소를 안 해서 좀 불편해. 좀 해줄 수 있어. 약간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면은 훨씬 더 이 상대방이 순응할 가능성이 있다. 그래서 이제 그 여성들이 그 남자를 이렇게 좀 이렇게 뭐 나쁘게 말하면 좀 부려먹고 또 이렇게 좋게 말하면은 남자에게 어떤 게 도움을 이렇게 잘 청해서 이렇게 하시려면은 당신 이거 좀 해줄 수 있어요. 이렇게 명령식보다는 예. 당신 뭐 이렇게 쓰레기 좀 지금 이렇게 버려줄 수 있어요. 지금 내가 이렇게 바쁜데 이렇게 방 청소 좀 해줄 수 있어요.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훨씬 더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대화될 수가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. 예, 그러니까 조금 생각이 차이인데 우리가 네. 거기서 포인트를 놓치는 것 같아요. 네. 좋은 지적,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박사님 이번 기회에 우리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그 멋있는 남편으로 거듭난다든지 또 멋있는 아내로 거듭나는 또 이제 코로나가 지나면 이런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비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. 네, 뭐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그냥 그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같이 공동 생활하시면서 아주 멋있는 남편으로 이렇게 거듭나 보세요. 그 비결은 그 아내가 이렇게 남편한테 가장 원하는 것은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해주고 뭔가 그 자기한테 이 정서적으로 다가와 주는 거. 예.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여자들이 그 남편한테 그 아이들 때문에 이제 걱정하면서 여보 그 아이들이 요즘에 성적도 떨어지고 학교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걱정돼 이런 얘기를 갖다 하면은 남자의 첫 번째 반응은 당신이 제대로 어떻게 했길래 애가 이 모양이야. 그렇게 하려면은 이렇게 해 하고 이렇게 지시적으로 나오잖아요. 예. 그런데 여성들이 가장 바라는 거는 당신 요즘 많이 속상하구나. 참 이것 때문에 많이 속상한데 예. 그 어떻게 하면 서로 좋을까? 뭐 이렇게 해서 감정을 이렇게 인정해주고 이렇게 공감해주는 거가 제일 바라요. 네.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상담하면서 그 남자들이 이렇게 좀 뭔가 정이 없고 뭐 이렇게 좀 나한테 가깝지 않다라고는 그 여성들의 그 불평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공감 기술이 없다. 이제 이런 거가 이렇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집에서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또 설거지도 해주고 가사 일을 좀 분담을 해줘야 됩니다. 예. 그러니까 같이 이제 있으면서 알아서 이것도 해줘야 되죠. 예.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설거지 한번 해주고 뭐 내가 큰일 했어 이게 아니라 그게 당신 잡이야. 저도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. 뭐 내가 설거지 했다고 아내한테 뭐 인정받고 칭찬받을 필요도 없이 예. 나도 살기 위해서 공동생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. 예. 나는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. 그래서 이렇게 공감해주고 이 가사일 도와주고
또 이렇게 아내하고 같이 시간 보내주고 산책도 해주는 거. 예. 이제 이게 그 남편한테 되게 한다면은 예. 아내는 이렇게 남편이 아내한테 이렇게 바라는 거는 그 좀 인정해주고 싶어 받았으면 하는 거가 많습니다. 이게 사실 저도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활동하고 그렇지만 집에 오면은 당신 수고했어. 뭐 이제 이런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듣고 싶거든요. 예. 그런데 당신 맨날 그 밖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 가족을 어떻게 해? 뭐 이제 이러면서 이렇게 핀잔하면은 참 너무 이렇게 난감합니다. 예. 아마 이렇게 목사님도 밖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다 보면은 이제 가족에 좀 늦게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 예. 왜 맨날 남만 이렇게 보고 우리 가족은 또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방치하느냐 이제 이런데 물론 그 남편도 이제 가족에 대해서 시간을 더 많이 쓰는 것도 필요하지만 당신 이런 점이 많이 이렇게 좋았어요. 그러니까 남자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자가 이렇게 제공해주는 자존심 먹고 산다고 생각하면 돼요. 예. 근데 이 자존심이 없이 그냥 자꾸 이렇게 불평하고 이제 그러지 말고 좀 많이 칭찬도 해주고 당신 최고야, 당신 할 수 있어. 이제 이런 말을 좀 많이 해주면은 남자들이 더 힘내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돈도 좀 많이 벌고 그럴 수 있고 그렇습니다. 예. 예. 이번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면 우리 남편들이 서로 거듭나고 또 아내들도 서로 거듭나는 이런 변화가 우리 가정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광문사님 이제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다루기가 어려운데 아까 이제 우리 교회에서 교인들 사이에 그 대화의 기법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이제 거듭나게 도와주시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? 예, 도와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조금 전에 이제 최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간관계 훈련을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우리가 대화 방법을 잘 몰라요. 예.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하는 말이 있듯이 조금 전에 예화를 많이 들은 것처럼 같은 일을 하고 있어도 설거지 한번 했는 거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해 주면은 다음에 신나서 더 하잖아요. 예. 똑같이 교회에서도 그런 점에 그 좀 장점을 포커스를 두고 서로 성도들끼리도 약한 점을 부각시키기 전에 좀 좋은 점, 칭찬해줄 점을 좀 더 부각시키고 그 다음에 좀 힘들지만은 바쁘더라도 상대방의 대화를 좀 들어줄 수 있도록 듣고 말하는 연습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도 너무 딱 부러지게 그냥 답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인간관계라는 게.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답을 빨리 받고 싶어 하거든요. 그것도 이제 받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기다리는 연습. 그래서 결국은 대인관계와 자신과의 그 관계 거기에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관계까지 들어간다면은 훨씬 좋은 그런 관계 훈련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예, 예, 감사합니다. 우리 최우만 박사님 또 곽평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코로나로 거듭나기 다음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행복관에 대해서 거듭나는 이런 주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애청자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